1.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x와 y를 구해서 그 합을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얘 1차고요, 얘 2차고요. 이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1차를 2차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을 하게 되면은 x는 y 플러스 4, x는 y 플러스 4를 x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y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 x가 y 플러스 4고요. 뒤에 y 플러스 y 제곱은 4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얘를 정리를 해서 나타내게 되면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y제곱은 4로 정리가 되며 4y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12는 0으로 이 양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양변에 4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y의 값을 찾으면 그 y의 값은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 또는 y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위에서 우리 x를 봤더니 y 플러스 4예요. 그럼 여기다가 4를 더해서 x의 값을 찾으면 3. 여기서 x를 찾으면 1로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x와 y의 합을 구하시오. 합. 계산하면은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최대값은 얼마? 2. 정답은 2로 나오게 됩니다. 2.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다. 두 실수 a, b를 근으로 하고 이 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고 할 때 pq의 값을 구하라. 자, a, b를 찾는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어요. 그죠? 1 플러스 2i. 나머지 하나 없는데요.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 1 마이너스 2i.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근이 주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 방정식에 한 근은 1 플러스 2i고요. 또 한 근은 1 마이너스 2i로 정리가 되며 또 한 근은 모르니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 둘, 셋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하나, 둘, 셋 더하면은 2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바로 나오네요. 1이 됩니다. 나머지 한 거는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두 근의 곱의 합 하나, 둘 곱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너희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2i 너희 둘이 곱하면 1 마이너스 2i는 a분의 c니까 1분의 a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7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 마지막 b 세근의 곱 하나 둘 곱하면 아까전에 5였죠. 다음 얘는 1이었죠. 그러면 세근의 곱은 5고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b의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됩니다. 자, a 주어졌고요. b도 주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2x 플러스 두 근의 곱 35는 0이며 이제 x제곱의 개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랬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곱할 건 없고요. 이게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p의 값은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35로 나오게 되며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pq의 곱을 구하여라. pq의 곱 둘이 곱해서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70. 정답은 70으로 나오게 됩니다. 3.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두 허근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감마, 델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죠? 공통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t제곱 다음 마이너스 4
t-12는 0으로 정리가 되며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t 플러스 2 t-6은 0으로 정리가 됩니다. t가 얘였잖아. 그죠? 원래대로 다시 돌려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으로 정리가 되며 요거 인수분해 안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 되겠네. 다시 한 번 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실근 알파 베타, 허근 감마 델타. 우리가 구할 것은 뭐죠? 두 실근의 합, 두 허근의 곱입니다. 허근의 곱, 얘가 허근 나오겠죠? 그죠? 이것이 0되는 x의 값이 허근, 얘가 0되는 값이 실근이니까 알파 베타 두 군의 합. 뭐 여기에서 바로 봐도 됩니다.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고 3 마이너스 2니까 두 군의 합은 1로 정리가 되며 두 군의 곱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그냥 이건 2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주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얘 분모, 얘 분자. 약분 안 되죠? 정답은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4. 다음 부등식과 같은 해를 갖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라. 2차 부등식은 근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 두 개를 찾아봅시다.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을 찾아야 돼. 먼저 범위부터 얘가 0되는 값 2랑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면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부호를 판단하기 힘들면 얘보다 작은 애 뭐 마이너스 5 같은 수를 대입하면 양 둘 다 이에요. 그죠? 그 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부호를 그렇게 봐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계산하면 5보다 크다. 이걸 풀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전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5보다 크다가 되며 마이너스 2x는 4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괜찮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요. 자, 우리가 구할 건 이 범위 안에서 얘를 만족하도록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근데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 범위 안에 들어있는 요 해. 그럼 뭐 x는 2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해네요. 그죠? 첫 번째 해 요렇게 해서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며 다음 2보다 작습니다. 요 범위예요. 0 같은 수를 대입하면 양이 되니까 이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양이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정리를 했어요. 괜찮죠? 따라서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1은 5보다 크다. 정리를 했더니 풀마 없어졌고요. 3이 5보다 크대. 응? 3이 5보다 크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요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해가 없다. 이해되나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범위만 보고 내려서 정리를 할게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양이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x-2 플러스 x 플러스 1은 5보다 크다로 정리가 되며 양변에다가 이항을 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미안합니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1 6보다 크다.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범위는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3보다 크대. 요 범위는 x가 3보다 크다가 이 범위에서 찾는 해가 되겠죠. x는 3보다 크다. 요 자체네. 그죠? 오케이. 요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찾아서 정리를 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1번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해가 바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그 2차 부등식을 만들려고 했으니 작다 크다가 나오면은 0보다 큰 수로 정리를 하랬죠. x 플러스 2에
x-3의 곱이 0보다 크다. 이거예요.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해서 x제곱의 개수가 문제에서 1이라 했어요. 이면은 좌변우변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1이라고 해서 곱할 게 없고요. 그대로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5.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몇 차? 2차, 2차. 2차는 무조건 인수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예, 첫 번째 거 1번, 예, 두 번째 거 2번. 1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은요, 인수분해 바로 되죠. x-2, x 플러스 1의 곱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번째 있는 범위는 예, 2분의 7이 큰지 k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2번에서 첫 번째 얘가 x가 k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을 때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2분의 7보다는 크며 k보다는 작을 때를 할 겁니다. 괜찮죠? 요 범위에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크다가 되며 k와 2분의 7 사이입니다. 2분의 7 여기 있겠죠. 2분의 7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을 거고요. 이때 만족하는 범위는 k가 뭐 요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 되도록 일단 만들어 봅시다. 2, 3.5니까 요 사이에 3이 들어있어야 돼. 3. 괜찮죠? 오케이. 3이 들어있습니다. 3이 들어있으면 요거 괜찮겠네요. 얘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렇게 정리가 되어져 3보다 조금 앞에, 그죠? 3보다 조금 앞에 있어도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더 있어도 되고, 맞죠? 그래서 얘가 공통인 범위를 보니까 일단 3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니까 3이 포함될 수 있도록 3보다 조금 앞에 있던지 또는 더 앞에 있어도 되고요. 더 앞에 마이너스 1까지 가도 돼요.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면 되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까지 k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k는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자, 요 형태입니다. 우리 여기서 안에 3이 들어가야 돼.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2였고요. 여기는 2분의 7이었습니다. 요 사이에 얼마? 3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k가 있는데 k 어떻게 정해줄 거냐? k를 요런 식으로 정해서 살펴보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3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게 좀 더 앞으로 와서 더 앞으로 오더라도 공통되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갈 때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요 안에 들어있으면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아무 때나 있어도 괜찮겠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며 3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때 만족하는 우리 공통 범위가 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해가 되죠? 다시 한 번 더 공통 범위를 구하면 공통 범위는 여기에서 k와 2분의 7 사이가 되거나, 그죠? 여기다 적을게요. k와 그 다음에 2분의 7 사이로 해서 나오거나, 또는 여기 있는 요 범위를 본다면 2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이 k가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하니까 괜찮고요. 3이라고 하면 3을 포함하기 때문에 3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죠? 3과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은 들어가지 않고요. 따라서 k 범위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죠? k가 2분의 7 x가 k와 2분의 7 사이에 있을 때 요때예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요때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2분의 7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렸고요. 또 2보다 크다 그렸고요. 이때 2분의 7 여기 있겠죠. 2분의 7과 k 뒤에 있겠고요. 요거 사이에 정수가 하나 나와야 돼요. 2분의 7보다 큰 정수 얼마 있어요? 4. 그럼 4가 어디 있어야 돼요? 4가 요 사이에 4가 있어야 되고 뒤에 5가 요렇게 나와야 돼. 그럼 우리가 공통 범위를 구해서 보니까 공통 범위가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보다는 크며 k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됩니다. 이때 k는요
4와 5 사이 4. 그죠? 4보다는 크며 5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4 대입해 보세요. 안 되죠? 5 대입하면 만족하는 정수 하나 나오죠? 따라서 5는 괜찮네.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구합니다.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가 되며 만족하는 정수인 K의 개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 안되고 5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정답은 6개로 나오게 됩니다. 6.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지금 형태를 보니까 2차 맞아요? 아닙니다. 앞에 게 0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지 2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2차가 항상 음수가 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인 경우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라 라고 하면은 a가 음수고요. 판별식 d도 음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괜찮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등호가 있다면 니도 등호가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죠? 이거는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닐 때예요. 지금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만큼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만약에 걔가 0이라면 x제곱의 개수가 0이라면 얘는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a는 1 괜찮습니다. a가 1일 때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이 되며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제 x제곱의 개수인 a 플러스 1이 음수가 되어야 되고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음수가 됩니다. 물론 등호도 같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요거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며 다음 여기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에 곱하면 플러스 4a 다음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이항할게요. 3a 제곱 다음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6a 다음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옵니다. 3으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며 요거 좀 바로 풀게요. 바로 풀어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말했죠. 우리 두 번째 범위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수직선 그려서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봐도 되는데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공통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1 포함 안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 뭐랬죠? 위에서 첫 번째 요때 항상 성립하고요. 요거 경우 또는 요 경우가 됩니다. a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같아도 된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a 범위가 됩니다. 7.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를 할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너무 쉽죠? 그죠? 자, 첫 번째 할 것은 AB를 2대3으로 내분, 외분. 둘 다 2대3이니까 자, 그대로 2대3, 2대3. 다음 X좌표 6, 1, Y좌표 마이너스 4, 1. 대각선의 곱의 합이 내분, 차가 외분이 됩니다. 하나, 둘 더하면 5분의 2 플러스 6, 3, 2, 18, 5분의 2 마이너스 12 이게 바로 P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P의 좌표를 정리를 하면 P의 좌표는 4,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Q 차죠. D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2 따라서 q 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6 그냥 16이네. 16 콤마 마이너스 14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얘들의 중점, 너희 둘이의 중점 m이라고 하면 중점의 좌표는요.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10 콤마 둘이 나누고 2로 나누면 되죠. 8. 그래서 10 콤마 마이너스 8으로 나오게 됩니다. 8.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뭐랬죠? 기울기가 같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기울기가 같습니다. 너희들이 기울기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대로 정리하면 3-0 3분의 4-1 1이네요. 이거는 K-3분의 2-4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1로 나왔으니까 분자 분모가 같다는 얘기니 K-3의 값이 마이너스 2고요. 이항하면 K의 값은 1로 정리가 됩니다. 9.2,1을 지나고 직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의 평행한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 평행합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며 2,1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의 x-x1 따라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로 정리가 됩니다. 다 됐어요. 이걸 이용해서 소직선에 우리가 그대로 그려보면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 4고요. y절편 2로 바로 보이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며 이 넓이를 계산해라. 그죠? 다 했어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는 4. 넓이는 4가 됩니다. 10.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일 때 m세제곱 마이너스 m세제곱분의 1을 값을 구하여라.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요 그대로 정리를 하면 m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m 2m이래. 괜찮죠?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m은 m제곱 플러스 2m 이해되죠? 다음 이 항에서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양변에 m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형태잖아. 그죠? 따라서 m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m 플러스 3 마이너스 m분의 1은 0으로 정리가 되면 아 이거 너무 많이 본 건데 그죠? m 마이너스 m분의 1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애를 이용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너를 찾아 주어라 이겁니다. 그죠? m세제곱 마이너스 m세제곱분의 1은 공식 m 마이너스 m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하나 둘 곱하고 다음 m 마이너스 m분의 1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3은 9 마이너스 36으로 나오게 됩니다. 11. 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5,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자, 뭐예요? 평행 이동인데 점의 이동이니까 X좌표만큼 더하면 됩니다. A 플러스 3, Y축의 방향과 마찬가지죠. B 마이너스 2 해서 나온 게 5, 마이너스 3이래. 다 했네. A 플러스 3이 5란 거고요.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A의 값은 2,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A와 B의 합을 계산하면 1. 정답은 1로 나오게 됩니다. 12.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점 2,4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되었다. B-A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X 대신 X-A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원이라는 것은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중심만 바뀔 뿐이지 반지름은 그대로잖아. 그죠? 반지름은 똑같은 원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심만 바꿔주면 됩니다. 얘의 중심 얼마였냐? 3,1이었고요.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갑시다. A 플러스 3이겠죠? B,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럼 B 플러스 1이잖아. 이랬더니 중심이 2,4래. 이게 2,4구나. 얘가 2예요. A는 얼마?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 얘가 4입니다. B는 얼마? 3. 이렇게 씌울 수가. 그죠? B-A를 계산했더니 3-1 얼마? 정답은 4로 나오게 됩니다. 13.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3이 어떤 직선과는 수직이고 다음 직선과는 평행일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AB만 구하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B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얘랑 수직입니다.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됐죠? 각각의 x의 개수의 곱,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되면은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정리한 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다음, 평행하다 그랬어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랬죠? 개수를 비교해서 그 개수의 B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 B-3분의 1은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과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곱해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1이 되고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B의 값은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직선 두 개입니다. 요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b에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 두 개는 서로 평행할 거고요. 요런 형태에서 우리가 배운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무 때나 한 점을 잡아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아무 때나 한 점. 그죠? 여기서 아무 때나 한 점을 잡아볼게요. 적당하게 대입하면 돼. x에 0, 그럼 y는 2죠? 0,2고 이 직선 L이라고 하면 여기가 L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L 직선과 0,2 사이의 거리가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루트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0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계산을 하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14.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두 점 AB를 지납니다. 그죠?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에요.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너희 둘이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게 되면 2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수직이 됐으니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1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한다 했어요. 3대 1로 내분. 그대로 3대 1, 3대 1, 내분. X좌표, Y좌표, 대각선의 곱의 합을 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4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 4분의 24 플러스 4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1,7로 나오게 되네요. 괜찮죠? 마이너스 1,7.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애는 직선이죠.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아까 1 나왔죠? 1의 x 마이너스 x1.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8로 나오게 됩니다. 15. 두 점 AB와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 A이고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는 0,B이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형태는 Y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그죠? Y축이고요. 위에 점 P가 하나 있겠죠? P고요. 그 다음에
2,1, 2,1, 그 다음 1,4, 1,4 해서 너희 둘이를 하나, 둘을 서로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주라. 뭐 하란 얘기죠? 대칭에서 쫙 펼쳐서 정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A 지점을 우리가 그대로 펼쳐서 정리를 하면 길이 서로 같을 거니까 요 점을 A'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1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너희를 연결해서 나타내었을 때 여기가 바로 점 P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선분 A'B가 바로 최소값이 되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루트 차의 제곱 3의 제곱 9 차의 제곱 3의 제곱 9 루트 18 3루트 2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다음 P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 A'B라고 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너희 둘이 이용해서 기울기부터 한번 찾아보면은 기울기 먼저 찾아봅시다. 1 마이너스 2 3분의 4 마이너스 1 3 1로 정리가 되며 따라서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의 x 마이너스 x1 따라서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때 나오는 y절편 바로 보이네. B점의 좌표는 0,3이 되며 이게 바로 B라고 했어요. 괜찮죠? 따라서 A, B입니다. 다시 한 번 더 A는 3루트 2고요. B의 값은 3으로 정리가 되며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8 플러스 3, 3은 9가 되어서 27. 정답은 27로 나오게 됩니다. 16. 직선 kx 플러스 y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다시 한 번 더. 이 직선을 y는 x에 대칭했습니다. 뭐 하라고 했죠? y 꼴 x의 대칭. xy 좌표를 바꿔서 정리하는 대칭이죠. 그죠? xy의 좌표를 바꿔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 k에 관계없이 실수 k에 관계없이 뭐 그랬죠?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서 정리하면 ky-2 플러스 x 플러스 3이 0이 되며 따라서 k 앞에 곱해진 게 0, 얘가 0, 둘 다 0으로 정리가 되니까 항상 지나는 점 P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3, y가 2,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4의 제곱 16 플러스 y 계수의 제곱 9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6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는 5고요. 분자 계산해도 5네요. 정답은 1.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1로 나오게 됩니다. 17. 그림과 같이 y축 위의 점 0,-4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할 때 각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죠? 0,-4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자, 접선은 무조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랑 반지름이랑 같도록 해주면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얘는 0,-4를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y절편은 알고 있어요. 따라서 y는 기울기 mx 그 다음 마이너스 4라고 직선을 만들고요. 이때 나오는 m 이게 하나는 m1 하나는 m2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죠? m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걸 각각 m1 m2라고 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해보자. 중심은 0,0이고요. 이 직선은 이렇게 나왔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이 항에서 정리해야 되겠네. mx-y-4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반지름의 길이인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요거예요. 그지? 2가 됩니다. 이해되죠? 얘가 0,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잖아. 이게 반지름이 됐던 거예요. 그죠? 이걸 풀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그대로 찾아봅시다. 양변에 분모 있는 애를 곱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요거 어차피 사니까 이렇게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2 루트 m 플러스 1은 사니까 그냥 나누었고요. 바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m 제곱 플러스 1은 결국에 2란 뜻이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m 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며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m 제곱은 3. m 제곱이 3이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는 m1 하나는 m2가 되며 m1 제곱 플러스 m2 제곱을 계산하면 m1 제곱 루트 3의 제곱 3. m2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계산을 해서 6. 정답은 6으로 나오게 됩니다. 18. 1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6은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O'이라고 할 때 두 원 O'O'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뭐죠?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그려봐야 되겠네. 그죠?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이동을 시켰고요. 대칭 이동을 시켰고요. 이때 너희 둘이 만나는 교점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원, 다음 두 번째 원.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좀 삐뚤하게 나왔어요. 다시 그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두 개는 이동만 되었기 때문에 반지름은 같고요. 그리고 중심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이고요. 다음 두 번째 원이 됩니다. 괜찮죠? 이때 요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거예요. 요건 언제 배웠지? 중3 때. 그죠? 중3 때 배웠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중심과 중심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고요. 너희 둘이 연결을 하면 이거 현이 되겠구나. 맞죠?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 현의 길이는 어떻게? 반지름에서 요 길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니까 그거에 2배를 해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중3 때 우리 배웠던 거예요. 다시 할게요. 두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하고 얘의 중심과 중심을 잡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서로 O와 O'이죠. 이 거리의 반이 바로 요 길입니다. 그죠? 요 길이.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이용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M이라고 할까요? AM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에 2배를 하면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부터 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자. 조금 빨리 찾아도 될까요?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0,-2로 나오게 되며 이때 나오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0, 그래서 2루트 5라고 나오게 됩니다. 반지름은 2루트 5예요. 따라서 0,- 여기죠. 그럼 여기는 2,0이에요. 아니 마이너스 2,0이에요. xy 자리 바꿨으니까. 그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선분 O'O'의 길이는 루트 4, 2루트 2가 되고요. 얘가 2루트 2라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바로 이게 루트 2, 루트 2. 이해되죠?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그의 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2루트 5. 여기 있는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AM의 길이를 구하면 AM은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한 변의 제곱에 제곱근 씌운게 되죠? 얼마? 루트 18, 3루트 2가 되며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분 AB의 길이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죠? 교점 사이의 거리 2배만 하면 되겠죠? 6루트 2. 정답은 6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19.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A라고 할 때 F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FA입니다. 우리 D라고 많이 썼지만 지금은 FA로 그냥 바로 쓸게요. 루트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분의 원점이니까 절대값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모가 1일 때랑 분모가 2일 때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1일 때가 더 크죠?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값을 구하래. 결국에 우리가 구할 것은 제곱근 나중에 구하고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최소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거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 봅시다. 전개를 시켜서 정리를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네요. a제곱 플러스 2가 되며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누가 봐도 이차함수고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에서, 그죠? 요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0,2죠. 제일 작은 게 2예요. 2. 최소값이 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가 2일 때 F2일 때 분모가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대가 됩니다. 그죠? 최대값 구하랬죠. 우리 전체 최대값 분모가 요게 0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3 이게 바로 최대라는 거예요.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20. 평행 이동에 의해서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평행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두 상수 AB의 합을 구하여라. 자,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2를 더하고 1 빼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평행 이동해서 정리합시다. 근데 이거는 도형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야 되겠죠? a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해되죠? 얘는 점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고요. 얘는 도형이니까 이동할 때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2,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 형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면 y는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 아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마이너스 1 요거랑 쟤랑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안되면 그려보면 돼요. 얘 요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얘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서 수직하면서 y축에서 만나라. y축에서 만나라 무슨 뜻일까요? y절편이 같습니다. y절편이 같아요. y절편 어디 있어요? y절편 ax 여기 다 y절편입니다. y절편이 얼마? 얘랑 같아라.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1이 되어야 된다. 이거고요. 다음 얘랑 수직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2분의 1이에요. a가 2분의 1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1이 되니 이 항에 정리하면 b의 값은 3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와 b의 합이고요.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7 정답은 2분의 7로 나오게 됩니다.